네, 주식 파파라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시간 진행해 볼게요.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추세 파일 열어보기 전에 워낙 손이 빠른 시장이기 때문에 짧게 좀 AS를 해주시잖아요. 그런 만큼 저희 이 코너에서 나왔던 종목들 좀 빠르게 점검해 보죠. 지금 자리에서의 대응 팁 좀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수가 2,500 목전에서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 2월을 시작하면서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고 딱 말씀을 드리면서 2,500 목전에서 1월 30일, 31일 우리 시장 잠깐 조정을 받다가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느냐 일시적이냐 이 판단 보고서 대응 방향 결정하면 좋겠습니다라고 2월을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외인들이 하루 매도하고 나서 다시 이어지고 있는 시장이고요. 지난주 이 시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울고 2차 전지 웃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다행스럽게도 반도체도 2차 전지도 시장에 큰 매도세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외인들이 규모 있는 매도를 지속한다라고 하면 경계심을 높여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전까지는 방향성 유지, 롱 포지션이라는 이야기 반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에 관해서 팁을 좀 빠르게 들어볼게요. 저희 이 시간 진행하면서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받아봤는데 계속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최고가 기준으로 모두 수익을 가득 가져다 준 종목도 있고 그리고 좀 잠잠했던 쪽도 있거든요. 좀 짧게 점검을 좀 받아볼까요? 네, 주식 파파라치를 처음 시작하면서 신테카 바이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휴 이전에, 설 연휴 이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 오랜만에 리뷰를 하면서도 처음으로 수익 실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시장에서도 여기까지도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11,500원 목표가에 대한 도전 한 번 더 하시면 좋을 텐데 AI라는 이런 테마성 이슈가 차츰 시장의 중심에서 조금은 바깥으로 나가는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테카 바이오는 수익 실현 의견 지난주에 드렸고요. 다음번으로 말씀드렸던 게 잠깐 쉬었다 가자라고 해가지고 IT센 금가격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면서 목표가 1차적으로 5,000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5,000원까지 IT센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S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새롭게 이야기를 꾸려 나가보죠. 오늘 취재 파일엔 어떤 게 올라와 있을까요? 사실 시장에서 아직도 AI 핫해요. 핫하긴 그렇습니다. 한데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기다리고 숨고를 시기라는 신호를 주셔서 취재 파일에서 핵심으로 두고 계신 키워드가 어딜지 궁금합니다. 요즘 워낙 좀 키워드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어떤 거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토큰 증권입니다. STO라고 해서 네. 토큰형 증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명명을 토큰 증권이라 하기로 아예 발표가 났습니다. 방점이 토큰에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증권에 찍혀 있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챗 GPT에서부터 STO, 토큰 증권으로의 시장의 뉴스 플로우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팔 것을 다 팔고 STO 쪽으로 다 오느냐? 그런 시기가 조금 더 필요하다. 그래서 시장의 순환매가 발빠르기 때문에 너무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새로운 테마가 어디서 나올까? 그것이 토큰 증권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시선에서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테마로 집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는 기업을 뜯어보는 걸로 유명하시고 깊이 있게 보시는 걸로 유명한데 STO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셔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사실은 금융위원회에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 나온 자리 어디를 봐야 되는 겁니까? 증권주를 포인트로 좀 봐야 되는 건지 나온 코멘트에서 저희가 종목을 바라볼 힌트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토큰 증권이라고 하면 증권의 방점이 찍혀 있는데 어떤 것들을 이제 거래할 수 있느냐? 부동산, 미술품, 명품, 지식재산권, 음원 같은 경우 대체 투자 자산을 기초로 해서 발행된 증권을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됐는데 거래를 어디서 하느냐? 손쉽게 우리가 증권 거래하듯이 HTS, MTS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열어놓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대체 투자 자산군들을 우리가 거래를 할 때에 발생되는 것들이 있죠. 거래 수수료나 거래세 이런 세금들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일면 명분을 가지고서 봤을 때 안정성 그리고
거래에 있어서 너무 투기적인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한 모습들을 제도권 안으로 가져오려는 명분도 있겠지만 제가 집중한 부분들은 부동산과 명품의 가치가 워낙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코스닥, 코스피의 시가총액보다 부동산 시장의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세수, 그다음에 거래세, 수수료 이런 것들을 징구할 수 있게 된다는 세수 확보 차원의 노력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정부가 주도하는 모습이고 정부의 세수와 연결돼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토큰의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여태까지 암호화폐 시장은 토큰의 방점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외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했었습니다. 이제는 토큰 증권 한국거래소에서 주도를 하고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이것을 서서히 제도화시켜서 거래를 하겠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세수 확보가 가능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부동산 그리고 고가 미술품, 예를 들자면 서울옥션, K옥션 같은 종목들이 시세를 뿜었던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기존의 플랫폼 사업자들 그리고 그 플랫폼을 가지고서 이미 증권 거래를 하고 있는 금융사들 그리고 주식 회사들이 오히려 증권사들이 오히려 더 시세를 보였는데 거기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시세를 받을 만한 종목들은 우리는 지금부터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정책에 손이 미치는 영역에 STO가 왔기 때문에 네. 그럼 기존의 블록체인으로 묶이던 종목들은 조금 상단이 막혀 있다라던가 아니면 피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정리를 해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다른 시선도 필요할까요? 미국에서부터 이제 하나의 이게 증권형 토큰이냐 아니면 이게 증권이라고 분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이 법원들의 판단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증권성이 있는 가상화폐들은 상폐를 해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폐를 왜 합니까? 이건 증권성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법적 시비가 붙을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풀려야 되는 모습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정책에 있어서는 분명히 수혜주가 있다라는 점 찾아보시면서 결국엔 플랫폼 사업자들 그리고 서울옥션이나 K옥션 증권주들도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힌트가 될 것이고요. 대신증권에서 카사라고 하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 인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부동산, 미술품 요 정도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범위를 좁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카테고리 안에 있는 종목은 저희가 장 마감 이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장 곧 마무리합니다. 양대 지수가 빨간불 킨 가운데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코스닥 시장 770선 위에서 오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곧 문을 닫으니까요. 설명 잠시 후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2월 7일장 이렇게 문을 닫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을 보면 참 체력이 좋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많이 오르다가 쉬어가는 일수가 길어질 때면 체력을 비축하고 있다,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다, 많이 올랐으니 쉬어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곤 하는데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저희는 하루 쉬었다면 바로 다음 날 되돌리는 흐름을 계속 맛보곤 하는데 오늘도 그런 패턴에서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일제히 양대 지수 모두에서 빨간불이 켜진 오늘 하루였고요. 그런데 2월 들어서 약간 흐름의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들 수가 있겠죠. 자, 오늘도 예외 없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1.51% 상승세 772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도 상승이긴 했지만 코스닥에 비해 탄력은 미미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초가 대비로는 올려놓으면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큰 2차 전지 셀
그리고 소재 업체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몰리면서 수급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오르는 종목이 많았다는 점 오늘장의 특징으로 하나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코스피 시작에서 기관, 외국인 모두 팔자세였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오전 내내 2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로 좀 제한되다가 오후 들어 조금 늘긴 했습니다만 급격한 매물은 아니었습니다. 이 안에서도 대다수의 업종에 대해서 매도 우위 맞았습니다. 다만 한 업종에 대해서는 강력한 매수 여력을 여지없이 보여줬는데요. IT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외국인은 사자세를 외쳤다는 점 일단 참고를 해보시고요. 기관은 그러나 3천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상당한 매물을 쏟아냈다라는 부분, 외국인이 사고 있는 IT 업종에 대해서도 기관 쪽에서는 팔자세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도 보시죠. 외국인 쪽에서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샀습니다. 2,5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 포지션을 보였는데요. IT 하드웨어 쪽에 대해서 러브콜 강하게 들어왔고요. 이 안에서 특별한 점은 금융업 쪽에 대해서는 매수세를 외국인이 보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외국인이 끌고 기관도 보태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만이 매도하는 주체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매물은 3천억 원 넘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좀 오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급등락하는 시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한 달여 만에 1260원 선 위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1210원 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3거래 연속해서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고점 대비로는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장중에 그리고 시초가가 1260원 선 한 달여 만에 터치됐다는 부분 일단 체크해 두시고요. 달러 인덱스의 향방도 보셔야겠죠. 오늘은 2원 50전가량 상승하면서 1255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쪽으로의 방향성 이번 주 내내 환율 시장 나오고 있네요. 자, 머니맵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빨간불이 싹 바로 들어왔습니다. 버팀목 역할해주는 종목들이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면서 지수의 기본적인 활력은 제시한 모습인데요. 반도체주 가운데서는 SK 하이닉스가 좀 버팀목 역할해줬습니다. 어제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 다시 되돌리는 흐름 1.91%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고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온 쪽 한다면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말까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외국인 샀고요. 기관도 사면서 오늘 강하게 뿜어냅니다. 3% 이상 오름세가 확인이 됐고요. 지금 나오는 2차 전지 셀 업체 가운데 소외되는 딱 한 종목 보이실 겁니다. 제가 가리키고 있는 SK 이노베이션. 자, 오늘 컨콜 내용이 주목도를 높였습니다. 시장에서 사실 기대감도 있었죠. 그런데 SK 온의 흑전 시기가 조금 더 지연됐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배터리 부분의 빨간불,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실 헤드라인 넘버 자체는 좋았지만 실적 이후에 반응 좀 이렇게 나왔다는 부분 체크해 보셔야겠는데요. 4.86%의 하락세가 확인이 됐고요. 이 밖에 다른 2차전지 소재주들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에코프로와 같은 경우 오늘 급등 낙세 두 자릿대 상승까지 확인해 보셨죠. 에코프로비엠도 2% 오름세였습니다. 실적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선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조선주들이 실적을 소화한 하루였는데요. 일단 적자폭은 대다수가 줄여냈다라는 것으로 확인은 됐습니다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선 반영해서였을까요? 크게 오른 쪽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더욱더 떨어지면서 장중 저점 부근의 마무리가 된 모습 5.41%의 하락세로 확인이 되고요. 오늘 플랫폼주 가운데서는 카카오 마지막으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M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2대 주주로 올라선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중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재료 소화했던 카카오는 4.29%로 빨간불은 일단 켜면서 하지만 재료의 성격은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 전반적인 흐름 머니랩을 통해 체크해 보셨습니다. 자, 이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현석 위원님, 자, 오늘 시장 전반적인 흐름은 좋긴 했는데 포인트를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포인트 공유해 주실까요? 1월 31일 시장을 보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적지 않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하지만 하루를 가지고서 외인들이 떠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 외국인들이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사 들어오고 있는 금액이 누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1월만 하더라도 폭발적인 매수세를 보였는데 그 하루 팔았다고 해서 이게 추세적으로 앞으로 계속 팔 것이냐? 우리는
판단을 조금만 늦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하루 상간에 외인들이 다시 매수 복귀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외인들의 방향이 아예 전환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기준을 삼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합산해서 5천억 원 이상 외인들이 매도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 경계감을 조금 높여가시고 그로부터 3거래일, 4거래일 연속으로 외인들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나도 외인들이 혹시나 지속적으로 매도를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포트에다가 손을 대기 시작하면 된다라는 기준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의 캐치프레이즈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수가 2,500 목전입니다. 하지만 금세 바닥을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가 조금 나옵니다. 오늘 이제 지나고 나면 내일 새벽이죠. 우리 시간으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정도 되면 CPI 발표가 나올 텐데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바닥 확인에 대한 긍정 흐름 나올 수 있고요. 늦어도 다음 주 CPI를 보면서 방향성은 보다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일희일비 하시기보다는 외인들이 규모 있고 적극적인 매도가 나오지 않는 한 우리의 포지션은 그대로 오던 대로 갈 방향성의 힘이 더 많이 남아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저는 롱 포지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시장의 힘과 방향은 아직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화이팅을 외쳐보면서 다시 저희 취재 파일로 돌아와서 하나의 종목 꼽아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마감 전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는 STO 그리고 플랫폼 요 키워드 두 개를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수혜를 가질 쪽은 플랫폼이란 키워드를 안고 있는 종목이라는 의미실 텐데 바로 공개 받아볼게요. 어떤 종목을 저희 파파라치 오늘의 종목으로 선정해 볼까요? 자, 오늘의 종목은 핑거입니다. 핑거요? 네. 손가락이죠. 핑거인데요. 자, 이 핑거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 중에서도 국민은행, 우리은행, 저축은행 여러 은행들의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이런 플랫폼을 공급하는 납품 이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권사 플랫폼을 구축할 때에도 거기에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새로운 사업이 영위되고 있다. 빅데이터나 마이데이터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결국엔 기존에 거래를 하던 핑거와 같은 기업에게 이제 토큰형 증권 거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어떤 플랫폼으로 진행을 하면 될까요? 한번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핑거가 나서서 우리는 이런 플랫폼을 예상하고 준비해 놨습니다. 이 플랫폼으로 진행을 하시죠 라고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나올 수도 있는 가장 유력한 기업 중에 하나가 핑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 파파라치라는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오늘 채팅창에도 허반석 어드바이저가 STO를 들고 나왔어. 그러면 설 연휴 이전에 허반석 어드바이저가 신테카 바이오 AI 테마를 들고 나왔어. 허반석 어드바이저가 IT센 금 관련된 기업은 가지고 나올 수 있죠. 그런데 핑거라는 종목도 STO 증권형 토큰 이쪽에서 한번 보신다면 매수 단가는 14,500원과 가장 가까울 때 매수를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흐름을 본다면 앞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1차 목표가는 제가 16,000원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16,000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팔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대응을 어떻게 할까요? 서로들 대화 나누시면서 목표가 상향해 나가셔도 좋을 만한 기업 핑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와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조금 잡음이 있어도 끌고 가도 되는 종목 이렇게 저희 정리를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납품 실적이 있는 실체가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체가 있는 기업이라는 점도 강조를 해주셨네요. 자, 오늘 마지막 코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핑거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좀 해봤는데요. 여기서 오늘 인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도 더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과의 시간 함께 하도록 할게요. 위원님 인사 같이 드려보죠. 지금까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